나는 그날 밤 문을 열었을 때 처음으로 부모님의 눈물을 봤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눈물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그건 그들의 후회와 절박함으로 물든 더러운 웅덩이였다. 딸아,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 내가 없으면 우리는 죽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고 그 순간 나는 웃음이 나왔다. 웃음. 아니, 그건 광기였다. 왜냐하면 10년 전 그들은 나의 모든 것을 팔아치워 형의 꿈을 샀으니까. 이제 그 꿈이 산산조각난 그 잔해 속에서 그들은 내 발밑에 엎드려 구걸하고 있었다. 그날 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강남 거리였다. 나는 고급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문 앞에 서 있었다. 종일 회사에서 피곤한 미팅을 마치고 유일한 휴식은 집에 도착하는 그 순간뿐이었다. 그런데 문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처음엔 도둑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부모님이었다. 아빠는 낡은 코트를 입고 비에 흠뻑 젖어 서 있었고 엄마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평생 나를 딸이라고 부르며 무시하던 그 사람들이 왜 여기서? 왜 왔어? 내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다. 나는 일부러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 스피커로 물었다. 엄마가 울먹이며 대답했다. 사채꾼들이 집을 뺏겼어. 형네 사업이 망해서. 돈이 없어. 딸아, 내가 좀 도와줘. 그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과거가 스치고 지나갔다. 10년 전 할아버지의 유산. 서울 도심의 작은 빌딩. 그 가치는 수백억 원이었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남겨주셨다. 내가 제일 성실하니까. 그런데 부모님은 그걸 형의 미래를 위해 팔아버렸다. 형은 그 돈으로 IT 스타트업을 차렸다. 세계적인 유니콘이 될 거라며. 나는 그 유산 대신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 대학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아니, 정확히는 밀어젖혔다. 부모님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들어오지 마. 말만 해. 아빠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미안해, 지은아. 그때 우리는 내 형을 믿었어. 내가 이해해줄 줄 알았어. 미해? 그 단어가 코웃음이 나왔다. 나는 그날부터 이해를 포기했다. 형은 사업으로 성공할 거라 믿던 부모님의 맹신 속에서 나의 삶은 무너졌다. 할아버지의 빌딩이 팔린 돈은 형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나는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10년을 버텼다. 이제 나는 성공한 마케터, 연봉 억대. 하지만 그 성공은 부모님의 배신 위에 쌓인 것이었다. 그 밤, 나는 그들을 쫓아냈다. 돈. 그럴 돈이 왜 나한테 있지? 너희가 내 유산을 훔쳐간 게 다잖아. 엄마가 울부짖었다. 그건 가족을 위한 거였어. 내 형이 성공하면 너도 혜택 볼 줄 알았어. 혜택? 형의 사업은 5년 만에 파산했다. 사기꾼 투자자들, 과도한 부채, 그리고 형의 무능. 이제 그들은 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됐다. 나는 그날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머릿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건 복수였다. 단순한 돈주기나 거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나에게 빚진 게 너무 많았다. 그리고 나는 그 빚을,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로 가는 택시 안에서 그 밤을 되새겼다. 서울의 아침은 항상 바빴다. 강남역을 지나며 빌딩 숲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중 하나가 예전 할아버지의 빌딩이었다. 지금은 형의 파트너였던 투자회사의 본사로 바뀌어 있었다. 아이러니했다. 나는 핸드폰을 켜고 옛날 사진을 봤다. 20살 때 할아버지와 함께 그 빌딩 앞에서 찍은 사진. 지은아, 이건 내 거야. 내가 지켜라.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건 나의 탓이 아니었다.
부모님은 형의 천재성을 믿었다. 형, 민준. 그는 항상 가족의 황태자였다. 공부는 못해도 말솜씨는 최고였다. 엄마, 나 CEO 될 거야. 구글처럼 그런 헛소리를 진지하게 믿은 게 부모님의 실수였다. 회사에 도착해 책상에 앉자 동료 지은이가 커피를 가져왔다. 언니, 오늘 표정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가족 문제. 별거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끓고 있었다.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독이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다. 민준 IT 파산. 뉴스 기사들이 쏟아졌다. 5년 전 그의 스타트업 드림테크는 화려한 데뷔를 했다. VC 투자 100억, 언론 플래시. 하지만 내부는 썩어 있었다. 형은 직원들 월급을 떼먹고 투자금을 사치에 썼다. 클럽, 명품, 그리고 여자들. 나는 그걸 알았다. 왜냐하면 파산 직전 형이 나에게 전화해왔으니까. 동생아, 좀만 도와줘. 사업 살리면 너한테도 줄게. 나는 거절했다. 그게 내 첫 번째 복수였다. 점심시간, 나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이었다. 신호음이 길게 가고 마침내 받았다. 지은이. 왜?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다. 오빠, 부모님 어제 내 집 왔어. 구걸하러. 침묵이 흘렀다. 그랬구나. 미안해, 미안. 그 단어가 또 웃기게 들렸다. 오빠 사업, 어떻게 됐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나는 일부러 부드럽게 물었다. 형이 한숨을 쉬었다. 파산했어. 지금은 택시 운전해. 하지만 기회 하나 있어? 새 투자자 만날 거야. 내가 좀 연결해 줄래? 내 회사 네트워크 좋잖아. 연결? 그 순간 계획이 구체화됐다. 나는 웃었다. 좋아, 오빠.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 있어? 그 조건은 단순했다. 부모님 데리고 내 집으로 와. 가족 모임하자. 형은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나를 착한 동생으로 봤다. 그날 저녁, 그들은 다시 내 문 앞에 섰다. 이번엔 형도 함께. 민준 오빠는 여전했다. 30대 중반, 여전히 잘생긴 얼굴에, 하지만 눈가에 피로가 쌓여 있었다. 지은아, 고마워. 그는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식탁에 앉아 나는 요리를 내놨다. 한식, 김치찌개와 불고기. 가족의 추억을 상기시키기 위해. 엄마가 눈물을 글썽였다. 이렇게 맛있는 거 오랜만이네. 우리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표면적으로는 화기애애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식사가 끝나고 나는 와인을 따랐다. 이제 본론. 오빠 사업 도와줄게. 내 회사 클라이언트 중에 VC 있어. 소개할게. 형의 눈이 밝아졌다. 진짜. 지은아, 내가 최고야. 하지만 나는 말을 이었다. 대신 진실을 말해. 할아버지 유산, 왜 팔았어? 나한테 남긴 거였잖아.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빠가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건 내 형을 위한 투자였어. 가족 전체를 위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투자. 그 돈으로 오빠는 뭐 했어? 클럽에서 술 퍼마시고 여자 사귀고 직원들 울면서 나한테 와서 빌었어. 그때 난 왜 도왔을까? 형이 당황했다. 그건 오해야? 나도 후회해, 후회. 그 단어가 반복됐다. 나는 일어나 창가로 갔다. 알았어. 도와줄게. 하지만 계약서 써. 이번엔 제대로. 그 밤, 나는 그들에게 서류를 보여줬다. 투자 제안서. 내 회사의 이름으로. 실제로는 가짜였다.
하지만 그들은 모를 터였다. 형은 서명했다. 이걸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나는 미소 지었다. 복수의 첫걸음이었다. 그들은 기뻐하며 떠났다. 문이 닫히자 나는 서류를 불태웠다. 진짜 계획은 달랐다. 나는 형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숨겨진 비밀을 찾았다. 형의 파산, 그 뒤엔 더 큰 범죄가 있었다. 횡령, 투자금 도난, 그리고 나를 희생시킨 그날의 진실. 10년 전, 유산을 팔기 전, 부모님은 나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지은아, 내 형이 대학 중퇴하고 사업하려 해. 돈이 필요해. 내 유산 좀 양보해. 나는 거부했다. 하지만 그날 밤, 형이 집에 와서 울었다. 동생아, 나 죽을 것 같아. 도와줘. 그는 자해를 가장한 상처를 보여줬다. 나는 속았다. 오빠, 나 대신. 내가 할아버지한테 말할게. 그게 실수였다. 부모님은 그걸 빌미로 유산을 빼앗았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형이 그 자해를 가장한 게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범죄를 저질렀다. 대학 시절, 동아리 돈을 훔쳤다. 그걸 덮기 위해 부모님이 유산을 팔아 변호사비를 썼다. 나는 그 죄를 대신 짊어졌다. 경찰 조사에서 나는 형을 감싸 안증언을 했다. 오빠는 안 그랬어. 그로 인해 내 인생은 얼룩졌다. 이제 그 비밀을 무기로 나는 움직였다. 복수는 시작됐다. 며칠 후 나는 형과 미팅을 잡았다. 장소는 강남의 카페, 유명한 체인점.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현대적인 서울, 모두가 성공을 쫓는 도시. 형은 제 시간에 왔다. 여전한 미소, 하지만 눈빛에 초조함이 스쳤다. 지은아, VC 속에 언제 해? 나는 커피를 저으며 대답했다. 곧, 하지만 오빠, 솔직히 말할게. 나 아직도 화가 나. 형이 멈칫했다. 뭐 때문에? 유산. 그 돈으로 오빠가 한 짓들. 나 때문에 대학 포기하고 공장 일하면서 버텼어. 너희는 나한테 미안한 줄도 몰랐지? 형이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피했다. 미안해. 정말. 그때 우리는 눈이 멀었어. 내 엄마 아빠로서 큰아들을 우선시한 게 잘못이었어. 그는 부모님의 대변자처럼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형은 항상 조종자였다. 어렸을 때부터 장난감 하나로도 부모님을 설득했다. 민준이가 더 필요해. 나는 항상 여분이었다. 미팅 내내 나는 그를 관찰했다. 그의 말투, 몸짓. 그는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좋아, 오빠. 도와줄게. 내 조건은 사업 재기하면 유산 가치만큼 나한테 돌려줘. 형이 웃었다. 물론. 계약하자. 그날 오후 나는 사설 탐정에게 연락했다. 비용은 비쌌지만 가치 있었다. 민준 씨 과거 조사해. 특히 파산 관련의 탐정은 48시간 만에 보고서를 보냈다. 두꺼운 파일, PDF로. 나는 집에서 열어봤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다. 형의 파산은 단순 무능이 아니었다. 그는 투자금을 빼돌려 해외 계좌로 송금했다. 세금 탈루, 돈 세탁 의심. 게다가 파트너 여성과 불륜, 그 여자가 자살 시도한 사건. 민주는 책임지지 않았어. 돈으로 무마 보고서에 적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그 비밀, 10년 전 대학 사건. 형은 동아리 회계 담당으로 5천만 원을 훔쳤다. 증거는 은행 기록. 부모님은 그걸 덮기 위해 유산을 팔았다. 나의 증언으로 형은 무죄. 하지만 그 증언 때문에 나는 경찰의 의심을 샀다. 내 이력서에 증인으로 남아
취업할 때마다 발목 잡혔다. 이제 무기였다. 나는 형에게 또 연락했다. 오빠, 만나자. 중요한 이야기 장소는 한강공원. 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형이 왔다. 무슨 일이야? 나는 핸드폰을 보여줬다. 보고서 스크린샷.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오빠의 진실. 돈 훔친 거, 불륜, 자살 유발. 그리고 유산. 그게 다 오빠 죄 덮기 위한 거였어. 형이 후퇴했다. 지은아, 그건 오해야. 믿어줘, 믿어. 나는 웃었다. 믿었어, 오빠. 그래서 증언했지? 내 인생 망친 대가로. 형이 무릎 꿇었다. 제발, 이거 퍼뜨리지 마. 다시 감옥 갈 수 있어, 감옥.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쿡 찔렀다. 나는 형을 미워했지만 동시에 동정됐다. 아니, 그건 약함이었다. 조건. 사업 포기해. 부모님 데리고 시골 내려가. 평생 일해. 그 돈으로 나한테 매달 보내. 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할게. 그는 울었다. 진심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승리감을 느꼈다. 복수의 맛, 달콤하고 쓰디썼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에게 전화했다. 엄마, 오빠랑 이야기했어. 이제 그만해. 나한테 구걸하지 마. 엄마가 울었다. 지은아, 우리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 그건 아직 멀었다. 나는 계획을 더 키웠다. 단순한 돈 회수가 아니었다.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 나는 소셜미디어에 익명으로 포스팅을 시작했다. 가족 배신의 진실, 유산 도둑맞은 딸의 이야기 세부는 숨겼지만 충분히 암시적이었다. 댓글들이 달렸다. 부모님한테 복수해. 가족이 제일이야. 용서하자. 이미 세상은 나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후, 형은 약속대로 사업을 접었다. 택배 기사로 일 시작했다. 부모님은 제주도로 내려갔다. 작은 마을, 농사 지으며. 나는 매달 돈을 받았다. 500만 원 유산 가치의 10분의 1 공공도 안 됐지만 상징이었다. 이게 내 벌이야. 나는 형에게 문자 보냈다. 그는 답하지 않았다. 내 삶은 평온해졌다. 회사에서 승진, 새로운 남자친구.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할아버지의 얼굴, 지켜라는 말씀? 나는 지켰나? 아니, 잃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로부터 편지가 왔다. 손글씨, 떨리는 필체. 지은아, 우리는 반성해. 내 오빠도 변했어. 제발 한 번만 와봐. 가족으로서 가족. 그 단어가 다시 독이 됐다. 나는 갈까 고민했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아직이었다. 나는 제주로 비행기를 탔다.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마을로 향했다. 바다 냄새, 소금기 어린 바람. 집은 허름한 단층집. 문을 두드리자 아빠가 나왔다. 지은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형도 있었다. 모두 앉아 차를 마셨다. 분위기는 어색했다. 엄마가 먼저 입을 뗐다. 우리가 잘못했어. 내 유산 돌려줄게. 어떻게든 돌려? 이미 늦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돈이 아니야. 너희가 나를 버린 거, 오빠 죄 대신 짊어진 거. 형이 고개를 들었다. 지은아, 나 그 대학 일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약했어. 부모님 압박에 압박. 나는 웃었다. 오빠, 그건 핑계야. 너는 항상 선택했어. 자신을 위해. 그날 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긴 이야기.
형의 파산 과정, 부모님의 후회, 내 고통.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졌다. 아니,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모든 게 무너졌다. 내 핸드폰에 알림이 왔다. 뉴스, 익명제보, IT 기업가 민준, 과거 횡령 제조사의 기사에 내 보고서 내용이 실려 있었다. 누가? 나는 형을 봤다. 그는 미소 지었다. 미안, 지은아. 내가 너무 멀리 갔어?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 했으니까 배신. 또 배신. 형은 탐정 보고서를 훔쳐 역으로 나를 공격했다. 내 증언, 그때 거짓말. 이제 내가 범죄자야. 경찰이 왔다. 제주경찰서. 나는 조사받았다. 10년 전 증언, 위증 의심. 당신이 형을 감쌌어요. 돈 때문, 나는 부정했다. 아니, 가족 사랑 때문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형의 역공세. 그는 부모님을 설득해 나를 문제아로 만들었다. 지은이가 우리를 협박했어 세상이 뒤집혔다. 내 회사, 해고 위기. 친구들, 멀어짐.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홀로. 복수는 부메랑이 됐다. 형은. 그는 미디어 플레이로 동정받았다. 가족 분쟁, 오해, 새로운 투자 제안까지. 부모님은 형편 흉내가 너무 독했어, 독. 그게 나의 복수였다. 하지만 이제 나는 피해자. 아니, 그건 형이. 그는 처음부터 나를 유인했다. 그 무릎 꿇음은 연기. 진짜 반전. 서울로 돌아온 나는 무너졌다. 아파트는 텅 비었고 와인병이 쌓였다. 뉴스는 매일 나를 찔렀다. 위증 논란, 성공한 여성의 어두운 과거의 댓글은 가차 없었다. 돈만 아는 년. 형제 배신자, 나는 소셜을 지웠다. 회사 상사는 쉬어해라고 했다. 쉬어. 이게 쉬운가? 나는 형에게 전화했다. 왜?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오빠, 이게 내 복수야? 나한테 한 짓 다 용서한 척. 그는 웃었다. 지은아, 세상은 약육강식. 내가 시작했어. 유산부터.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더 깊게.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최고, 비용 무관. 위증. 증거 없어. 형의 프레임 조사는 시작됐다. 형의 해외 계좌, 돈 세탁 증거. 탐정의 후속 보고. 그리고 부모님. 그들은 형의 꼭두각시였다. 하지만 엄마의 편지, 그 떨림은 진짜였다. 나는 제주로 다시 갔다. 혼자. 집 앞에서 기다리니 엄마가 나왔다. 지은아, 그녀는 나를 안았다. 미안해. 내 오빠가 우리를 속였어. 진실이었다. 형은 부모님에게도 거짓말. 지은이가 돈 요구해 범마는 울었다. 우린 내 편이야. 하지만 무서웠어. 그날 우리는 형을 대면했다. 화상통화. 형의 얼굴, 여전한 미소. 뭐? 또 나는 말했다. 오빠, 끝났어. 증거 다 넘겼어. 내 죄 다 드러날 거야. 형의 미소가 사라졌다. 지은아,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이제 웃기지 않았다. 가족. 너희가 나한테 한 짓, 그게 가족?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형은 체포됐다. 횡령, 세금 탈루. 미디어는 뒤집혔다. 대신에 가족사, 이번엔 형이 피해자? 아니, 진실이 드러났다. 내 증언은 사랑이었고 그의 범죄는 명백. 부모님은 나에게 사과했다. 돌려줄게. 유산가치, 어떻게든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그냥 떠나.
나는 홀로 서 있었다. 성공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형은 감옥, 부모님은 제주. 나는 새 삶 시작. 하지만 밤마다 묻는다. 복수는 옳았나? 세상은 여전히 논쟁. 누가 옳을까? 가족 사랑 vs 정의. 나는 그 사이에서 영원히 갇혔다. 어쩌면 그게 진짜 복수의 끝. 마지막에 나는 임신했다. 남자친구의 아이, 새 시작. 하지만 유산 검사서에 형의 DNA가. 아니, 상상. 아니, 그냥. 나는 아이를 안고 할아버지 사진을 본다. 지킬게.